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 들면 치아는 원래 빠지는 거지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혹은 틀니를 꼈으니, 임플란트를 했으니,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 건강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순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맛있게 먹는 기쁨과 활짝 웃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배웠던 78세 어르신은 여전히 갈비를 뜯고 단단한 견과류도 거뜬히 드세요. 심지어 손주들과 함께 사과를 통째로 베어 물며 활짝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분께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꾸준한 구강 건강의 3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을 뿐입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 임플란트를 하신 분, 그리고 소중한 자연 치아를 지키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그 비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구강 건강,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닙니다. 구강 건강의 심각성, 입이 전신 건강의 창문인 이유. 여러분, 건강은 입에서 시작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옛말에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근 과학적 연구들은 이 말이 얼마나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입속의 세균은 단순히 충치나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심지어는 치매와 같은 심각한 전신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중년층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잇몸의 재생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구강 내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하고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야말로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뭐라며 구강 관리를 포기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72세 김정숙 어르신의 뼈아픈 경험, 방치가 가져온 비극. 제가 얼마 전 만난 김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치아 관리를 매우 잘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꼼꼼한 양치 습관 덕분에 70대에도 자연 치아를 대부분 유지하고 계셨죠. 그런데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후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져 5년 동안 치과 방문을 완전히 멈추셨습니다. 혼자 사는데 누가 내 입냄새 맡겠어요? 그냥 모든 게 귀찮았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임플란트 부위에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통제로 버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심하게 붓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치과를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 잇몸 염증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심각하게 악화되어 이미 잇몸뼈가 상당 부분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3개의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해야만 했고 그 치료비는 8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건 이제 손주들이 와도 갈비를 제대로 씹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낙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김 어르신의 눈물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 한두 개가 아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게 만드는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요. 아인슈타인의 명언,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결과를 얻는 법.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친 짓이랑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말은 구강 관리에 있어서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강 관리를 하면서 왜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기는지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침분비량 감소, 잇몸의 재생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 신체적 변화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구강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관리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틀니, 제대로 관리하면 두 번째 치아가 됩니다. 틀니에 대한 오해, 가짜 치아가 아니라 소중한 보조도구. 많은 분들이 틀니를 가짜 치아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어차피 내 치아가 아닌데 뭐라는 생각으로 밤새 끼고 자거나 일반 치약으로 대충 닦아 보관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틀니를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잇몸 건강까지 해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틀니는 두 번째 치아가 아니라 소중한 보조도구입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이 존재하며 이곳에 음식물 찌꺼기가 쉽게 끼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틀니는 세균이 달라붙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세균들은 입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잇몸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헐거워진 틀니는 제 기능을 잃게 되고 새로 맞춰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틀니의 종류별 관리법, 총위치부터 부분 틀니까지. 틀니는 크게 총위치와 부분 틀니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관리가 중요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체 틀니,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며 잇몸과 턱뼈 위에 얹어지는 형태입니다. 총위치는 잇몸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잇몸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틀니를 빼고 나면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 전체를 마사지하듯 닦아주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지지하는 형태입니다. 부분 틀니는 남아있는 자연 치아와 틀니 모두를 관리해야 하는 이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틀니를 빼고 난 후에는 남아있는 치아를 꼼꼼히 닦고 틀니를 고정하는 고리 주변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올바른 틀니 관리 3단계. 매일 지키는 습관이 핵심. 자, 이제 틀니의 종류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켜야 할 올바른 관리법을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매 끼니 후 반드시 세척하기. 가장 중요해요. 틀니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매 끼니 후 틀니를 빼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낀 채로 칫솔질만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절대 일반 치약 사용 금지. 일반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연마제는 틀니의 플라스틱 표면을 미세하게 긁어 상처를 냅니다. 이 긁힌 틈새로 세균이 더 쉽게 파고들어 번식하게 되죠. 대신 틀니 전용 세정제나 순한 주방세제 사용. 틀니는 반드시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닦아야 합니다. 전용 세정제는 틀니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세균과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만약 전용 세정제가 없다면 거품이 풍부한 순한 주방세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이나 틀니 전용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2단계, 밤에는 물에 담가 보관하기. 틀니는 플라스틱 재질이라 건조하면 변형되거나 수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틀니를 빼서 잇몸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 또는 틀니 전용 용액에 담그세요. 틀니는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 깨끗하게 닦은 후 찬물이나 틀니 전용 용액에 담가 보관해야 합니다. 절대 뜨거운 물 사용 금지. 뜨거운 물에 담그면 틀니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3단계, 정기적인 치과 점검받기. 우리의 잇몸과 턱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형태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딱 맞았던 틀니도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죠. 최소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여 틀니의 상태와 잇몸 건강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치과에서는
틀니의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고 잇몸에 생긴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68세 이만수 어르신의 실수, 방치된 틀니가 가져온 비극. 이만수 어르신은 틀니를 처음 하셨을 때 치과에서 관리법을 자세히 들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칙들을 하나둘씩 어기게 되셨습니다. 매번 빼서 닦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입에 낀 채로 양치질만 했어요. 밤에도 불편해서 그냥 끼고 잤고요. 이런 습관이 몇 달 동안 반복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냄새가 심해졌고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각이 둔해진 것입니다. 치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틀니 안쪽에 가득 번식한 곰팡이균과 세균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틀니를 통해 잇몸과 혀에 염증이 생겼고 이 염증이 미각을 담당하는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틀니를 새로 맞춰야 했고 그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체중이 4kg이나 줄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번거로워도 몇 끼마다 꼼꼼히 틀니를 닦고 밤에는 꼭 빼서 보관합니다. 그랬더니 음식 맛도 다시 느껴지고 손주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정말 즐거워졌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탁월함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들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틀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깨끗이 닦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몇 끼마다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지키고 틀니를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임플란트,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 임플란트에 대한 흔한 오해, 영구적이라는 환상.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한 번 하면 평생 가는 영구적인 치아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돈 주고 임플란트 했는데 이제 치아 걱정은 끝이겠지라는 생각은 임플란트 관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낳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비슷하게 보이고 기능하지만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치근, 즉 나사를 받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씌우는 방식입니다. 자연 치아와는 달리 임플란트 주변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세균 침투를 막아주는 치근막이라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세균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치석이 쌓여 염증이 생기면 잇몸뼈가 녹기 시작하고 결국 임플란트가 흔들려 빠지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실체, 임플란트의 가장 큰 적.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잇몸뼈를 녹여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이 질환은 흡연, 당뇨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적절한 구강위생 관리가 주된 원인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잇몸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잇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일반인보다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잘못된 구강위생,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 쌓이면 세균이 증식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임플란트 수명 연장을 위한 3가지 핵심 관리법.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은 필수. 일반 칫솔로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그리고 임플란트와 잇몸 경계 부위의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치실 사용법. 임플란트 주변은 치실을 사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치실을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에 부드럽게 넣고 잇몸 라인을 따라 C자 형태로 감싸서 위아래로 닦아줍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넣으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치간 칫솔 사용법. 임플란트 사이의 공간에 맞는 크기의 치간 칫솔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치간 칫솔을 앞뒤로 부드럽게 왕복 운동시켜 치아 사이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두 번째, 딱딱하고 질긴 음식 조절.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치근막이 없어 외부 충격을 완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지속적으로 씹으면 임플란트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파손되거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마른 오징어, 딱딱한 견과류, 얼음, 갈비의 뼈 등. 추천하는 음식, 부드러운 고기, 생선,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되 임플란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주변의 미세한 치석까지 제거할 수 있는 전용 기구를 사용해 스케일링을 진행합니다. 권장 주기 6개월마다 한 번씩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의사는 임플란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74세 박영호 어르신의 후에 방치된 임플란트가 가져온 큰 손실. 박영호 어르신은 3년 전 큰 결심 끝에 8개의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잃었던 치아를 되찾은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뭐든 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갈비도 뜯고 사과도 베어 물고 정말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임플란트가 안정되고 통증이 사라지자 어르신은 치과 방문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굳이 갈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신 거죠. 몇 년이 지난 작년 갑자기 임플란트 부위가 욱신거리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치과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개의 임플란트 중 4개의 심각한 염증이 생겨 이미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2개는 뽑아내야 했고 나머지 임플란트들도 몇 달에 걸쳐 복잡한 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임플란트가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연 치아보다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지금은 매일 치실과 치간 칫솔을 쓰고 3개월마다 치과에 갑니다. 정말 큰 돈과 시간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 예방의 가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분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 이 말은 임플란트 관리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매일 5분씩 치실질을 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치과에 가서 검진받는 작은 노력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재치료 비용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프랭클린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방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잇몸 건강, 모든 것의 기초. 잇몸은 치아의 토양, 뿌리 깊은 나무가 튼튼하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척박한 토양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건강한 자연 치아이거나 튼튼한 임플란트라고 해도 잇몸이라는 토양이 부실하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잇몸은 치아의 뿌리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기반이자 치아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패막입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은 소리 없는 파괴자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잇몸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잇몸 건강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잇몸 건강을 위한 4단계 관리법, 습관이 만드는 기적.
1단계 333원칙을 넘어서는 꼼꼼한 양치 습관.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양치하기. 이 원칙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1분도 채 되지 않게 양치질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적어도 3분 이상 구석구석 닦아줘야 합니다. 2단계, 올바른 양치 방법과 혀 관리. 올바른 칫솔질은 잇몸을 보호하고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필수적입니다. 45도 각도, 칫솔을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45도 각도로 기울여 대세요. 부드러운 원 그리기, 좌우로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닦아줍니다. 너무 강하게 닦으면 잇몸이 달아내려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혀 관리, 혀에도 수많은 세균이 서식하며 입냄새의 주범이 됩니다. 칫솔이나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의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닦아줍니다. 3단계, 잇몸 마사지와 영양 관리. 양치질을 할 때 손가락 끝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잇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잇몸 건강에 좋은 특정 영양소들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 잇몸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등에 풍부합니다. 칼슘, 잇몸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해조류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4단계, 정기적인 잇몸 검진. 잇몸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치과에서는 치주 포켓의 깊이를 측정하거나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치과를 찾아 잇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잇몸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70세 최순자 어르신의 비결, 꾸준함의 힘. 최순자 어르신은 올해 70세이시지만 28개의 자연치아 중 24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없이 사과를 베어 물고 옥수수를 통째로 씹어 드시는 모습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여쭤보니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소금물로 가글 하고 하루에 사과 하나씩 꼭 먹었어요.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르신은 이 습관을 5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70세가 넘은 지금도 건강한 치아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 어르신의 사례는 꾸준함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매일 10분씩의 작은 노력이 수십 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 짐 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라. 그것이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집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을 집에 비유한다면 잇몸과 치아는 그 집의 현관문이자 주방입니다. 현관문이 낡고 망가지면 외부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주방이 더러우면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잇몸과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짐 론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무리 성공하고 부를 축적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몸이라는 유일한 집을 누구보다 소중히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5가지 작은 습관.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층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잇몸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1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양치 시간 늘리기. 오늘 저녁 양치할 때부터 시계를 보며 3분을 세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만 양치질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처음엔 길게 느껴지겠지만 며칠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칫솔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구석구석 닦아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 치실 또는 치간 칫솔 사용하기. 지금 당장 약국이나 마트에 가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구매하세요.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치아 사이가 넓어진 분이라면 치간 칫솔을, 치아가 촘촘한 분이라면 치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치아 사이에서 나오는 지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보며 그 효과를 직접 느끼게 될 것이고 곧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치과 예약 잡기. 언제 마지막으로 치과에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6개월이 넘었다면 내일 당장 가까운 치과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세요. 스케일링만 받으러 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미루고 미룰수록 작은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틀니나 임플란트 관리법 점검하기.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은 일반 치약 대신 전용 세정제를 쓰고 있는지, 밤에는 틀니를 빼서 물에 담가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은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있는지, 너무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들과 공유하기.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배운 유익한 내용들을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손주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구강 건강을 관리할 때 더 효과적이고 즐겁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활짝 웃는 가족의 모습만큼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미소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미소는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빛나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러한 즐거움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구강 관리에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1년 후,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치아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일 없이 자신 있게 활짝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